전세가 상승 이거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금리 때문에 전세 시장에 대출을 많이 받고 거기다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영끌에서 전세 맞추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사실상 금리 떨어지면서 6월부터 폭등시켰는데 임대차법으로 재계약이라도 막은 거다, 이 이야기 했죠. 만약 임대차법 때문이라면 적어도 한 2년은 올라야 되죠. 그런데 오래 갈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중금리 인상되면서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DSR 규제 들어갔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전세가 차츰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뤄져 가고 있죠. 맨날 공시가 폭등에 다주택자들 집 팔까 하면서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작자들, 교수형들. 공시가 상승으로 월세 전환 속도 빨라질 것이다. 월세 전환 속도 빨라진다고 하는데 월세 전환 못하죠. 왜? 대부분 갭투기꾼들은 뭐예요? 돈이 없어요. 갭만큼 돈 준비해서 여러 개 한 거지,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집 사면 돈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 5천짜리 집인데 전세가 1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갭 5천으로 1억 5천짜리 집을 사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있겠느냐.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월세로 전환해야지 하고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두 채 더 사죠. 이들의 마인드는 이건데. 그러면서 세입자에게 넘긴다, 계속 이런 여론 만들고 있는데 이거 여론몰이일 뿐이죠. 그게 될 리가 없죠. 갭투기꾼들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대요. 왜? 갭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잔금을 치르게 된 투자자들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잔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월세 전환은 무슨 전환이에요. 지금 세입자 없어가지고 죽어나겠구만. 전세가 하락 조짐 보이고 전세 대란 속에 세입자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었대요. 맨날 이거 언론이 부추겨서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대인들까지도 망하게 만든 거죠. 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때도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올라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 올리고 있었죠. 특히 전세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하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어때요? 원래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었고 임대차법으로 좀 막아서 안정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언론이 계속 호도해가지고 10월부터 다시 띄우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월에 이미 금리가 인상되고 있었다. 그리고 DSR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세 자금 마련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갭투기꾼들 망한다, 전세 계속 이렇게 무한정 오를 수 없다, 금방 한계 드러낼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듣지를 않니. 전세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3월 22일 기준으로 한 달 전 찍어보면은 경남, 울산 빼고 지금 다 늘어나고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 뭐예요? 여기 입주 없었죠. 아예 작년에. 올해 좀 입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요런 데나 조금 줄어든 거지, 다른 데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긴 또 뭐 저렴해서 갔을 테고, 뭐 제주, 광주 이런 데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계속 나오는데 갭투기 할 때다, 전세가 오르니까 집값 계속 오른다, 이런 말에 넘어간 사람들만이 낚인 거다. 전세 심리지수 어때요? 오를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수급지수, 거래지수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임대차 입법 약발, 아직도 임대차법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어때요? 전세값 3개월 만에 10억, 9억, 7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뭐 임대사업자권은 뭐 한 4억 정도 했었죠. 이런 거 가지고 뭐 양극화된다 했는데 양극화돼서 더 벌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강동구 입주 폭탄이라고 하는데 강동구 떨어지고 있죠. 입주 물량 영향이래요. 다. 과천 전세값 10주 연속 하락 중이고, 하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핵심 지역들 음마 강남이죠. 강남, 그 다음에 뭐 강동, 송파, 과천, 그 다음에 뭐 하남, 이렇게 집값도 전세값도 엄청나게 기존에 폭등했던 지역들부터 떨어지고 있다.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입주 영향이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해가지고 입주 많이 집값을 잡을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입주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입주 물량은 플러스일 뿐인 거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 수요가 갑자기 막 확 늘어나요? 인구도 줄어드는데 가구수 늘어나봤자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절반 정도는 월세를 살고 있는데 무슨 전세 매매에 자꾸 가구수 증가를 갖다 붙이느냐.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 집 마련할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세 가격 변동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동률이에요? 전세 가격 아직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국 수도권 전세 가격 뭐 계속 폭등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오를 거라고 하더니만 지방권, 서울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왜? 전세가 상승 이유가 뭐였어요? 금리가 떨어져요. 일단 일반 신용대출, 전세대출 8, 9월까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실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3월에 한번, 그 다음에 5월에 한번 금리 인하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쭉 떨어지고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싶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려요. 전세가를 올려도 뭐가 돼요? 전세자금대출 80%까지 나오고 플러스 신용 20% 받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월세보다 훨씬 낫네. 전세가가 올라도 내 돈 없어도 되고 이자 내더라도
띄어먹진 않을까 불안한데 보증보험까지 해주네? 보증보험하고서 띄어먹더라도 보증사에서 해줄 테고 돈 엄청나게 빌려서 이자 내봤자 월세보다 낫네 나가는 돈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신용대출이야. 거기다 신용규제까지 들어갔다. 1억 이상 신용대출 제한. 주제 전 연골 폭증했다라고 하는데 DSR 40% 적용하죠. 그 다음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한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1억 이상 신용대출, 물론 8천만원 초과 소득자였지만 이것도 계속 제한되고 있죠. 여기서 5억 이상 전세는 못 살죠. 아까처럼 80%, 20% 하면은 요게 1억이기 때문에 요 1억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DSR 자체를 40%로 적용해요. 전세자금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것이다.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전세시장, 전세가 상승은 끝이에요. 뚝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뒤에부터. 왜냐? 올려받고 싶죠. 집주인이야 당연히. 근데 집주인이 올려받고 싶어서 올려받아지느냐? 그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수요가 다 사라진다. 전세가 그렇게 높여놨는데 자 집값 폭등했죠? 전세가는 안 그래요? 전세가 폭등했는데 전세자금 대출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4억짜리 전세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DSR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으로 LTV 받았다면 40%니까 2억 대출 나오죠. 근데 4억 전세면은 3억 6천이 나와요. 오히려 주택보다 전세가 DSR 도입되게 되면 더 빡세지겠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안 돼요 이제? 전세가 띄우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인 전세라든가 파는 대신에 내가 전세 살아줄게. 그래가지고 자금 출처 계획서 피하자. 그 다음에 결혼해놓고서 서류 안 내고 부부끼리 전세, 그 다음에 뭐 전세 스와핑 이런 것들 다 힘들어진다. DSR 적용이 되게 되면. 그런데도 전세가 계속 오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신용대출 규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 규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는 미국채가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미국채만 올라요? 세계적으로 다 금리 오르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요거 지금 공급 계획이죠. 다 신규 택지, 용적률 상향, 고미라, 정비사업, 참여형 이런 거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13만 2천 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7년 동안 13만 2천 원면은 1년에 근 2만 원 들어오죠. 근데 정비사업 해가지고 뭐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풀어줘라, 재건축을 해야지 서울에 공급이 나온다. 15년 동안 2만 1,000호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1년마다 근 2만 원씩 들어온다 거의. 한 2년만 지나도 15년 동안 재건축한 것만큼 순공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공급 부족 탓하고 있어요. 인허가 이야기하고 준공 물량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준공 물량 중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건데. 그 다음에 수도권도 지금 계속 공급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고 호도할 뿐이죠.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해주면 전세가가 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저금리 플러스 대출이 널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80%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 20% 받아서 전세금 100%를 다 마련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 전세가가 뭐 지역에 따라서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떨어지고 어쨌든 전세가 상승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전세가 상승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시중금리가 언제까지 올랐어요? 거의 코로나 직전까지 올랐죠. 그 다음에 DSR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DSR 규제가 어디에 적용이 돼요? 신용대출에. 그리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대출 많이 껴서 구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전세를 비싸게 살 여력이 안 된다. 세 번째로 또 뭐예요? 84대책부터 11, 19는 전세가 안정대책이죠. 12, 17 2사대책 4번의 공급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3기 신도시도 있었죠. 이거 공급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빨라야 4, 5년 뒤에 입주 물량 들어온다. 이 이야기 했었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전세 계약하고 나서 4년치를 미리 받는다고 했어요. 4년치 상승분을 미리 신규 계약할 때 맨날 전세가 오른다고 유도했던 게 임대차 입법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4년치를 미리 올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4, 5년 뒤에 입주 물량 폭탄이 들어오는데 4년치를 미리 올리는 게 아니라 미리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론으로 전세가가 올랐다. 이렇게 만든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4, 5년치 올렸다고 하면 4, 5년 뒤에 입주 물량 폭탄이기 때문에 그들 말만 따라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이때는 얘네 다 안 나왔어도 3기 신도시 발표가 된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요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됐는데도 임대차법 때문에 계속 오른다. 이제 임대차법 때문에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언론에서 말하지 않기 시작하죠.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니까. 그 전까지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4년치를 미리 올려서 전세가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84, 11, 19, 12, 17 2사대책 연이어서 공급대책 발표되니까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왜? 이게 안 통하니까. 입주 물량 폭탄. 그럼 지들이 한 말이 지들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르는 것도 말도 안 됐던 거고 앞으로 오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지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그 다음에 전세가 하락 지역이 나타나는 것도 좀 있으면은 역전세난이 올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조심해야 할 일이다. 전세가 계속 올라서 집값 오른다고요? 벌써 조짐 나타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거 다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